네, 정치권에 불어닥친 이념 논쟁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던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입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네. 육사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이제 그 육사가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모 방송 출연해서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물었어요. 이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육사가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라고 콕 짚진 않았어요. 근데 대개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독립기념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5분의 흉상은 육사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육사 측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저 그림에 나오고 있는 육사 저기가 충무관, 생도교육관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6 위의 분들의 그 흉상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는 흉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은 결정이 됐어요. 다만 홍 장군은 영박. 그게 독립기념관인지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곳인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이전에 대해서는 왜 이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간성을 키우는 거기에 왜 설치하냐의 문제죠. 육군의 미래를 이끌 동량들에게 독립혼을 일깨우던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이렇게 밀어내겠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네, 이승환 전 행정관, 그렇다면 여야 대립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흉상 이전 문제가 조금 세련되게 접근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왔다면 조금 더 원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련되게 접근을 예를 들어서 이전 설치위원회라든지 어떤 공론화를 위한 과정이 있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광주의 정일성 사태와 함께 엮어지면서 좀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 흉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당사자가 육사 생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사 생도들과 그 육사 총동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육사 총동문에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소련군 편을 든 홍범도 흉상에 생도들이 경례하도록 둬선 안 된다라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려야 되고 그리고 폄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는 자유민주 진영의 독립운동도 있었고 공산주의 진영의 독립운동도 있었고 왕권 회복 진영도 있었고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사 생도들이 누구에게 경례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그 존경을 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보면요.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었다. 이런 이유들도 나오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좀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확대하면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건 맞아요. 그때는 1920년대입니다. 20년에서 22년 정도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잃어서 독립군들이나 광복군들이 다 해외에서 활동을 했어요. 소련이든 중국이든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당시에 그 독립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련의 공산당이 지금의 김일성이 하고 있는 그 공산당과 같은 공산당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재 정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공산주의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도 공산당이라는 공식적인 정당들이 있어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정당들과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독립군이 소련과 협력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만약에 홍범도 장군이 정말 북한과 협력을 하거나 북한의 김일성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적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이든 소련이든
그 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분을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치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과 동일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자유시 참변을 또 꺼내 들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학자들이 자유시 참변에 홍범도 장군이 가입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까지 가져와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분이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 숭고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네. 학계설이 분분해요. 그러나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그 1922년에 레닌을 만나서 권총, 저 그림에 나오잖아요. 가죽집에 든 케이스에 권총과 금화를 받은 거 역사적 사실이고, 1927년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에 홍 장군이 입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은 뭐냐면요. 그 유명한 봉오동 정투, 청산리 정투에 대승을 한 독립군이 일본군의 대대적 토벌에 밀려가지고 러시아 노령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때 소련 공산당이 군이 그 독립군들 보고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해라. 그런데 이제 민족 계열과 좌파 계열들이 그때 대립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소련군이 무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38명이 사살됐고 800명 가까운 우리 독립군들이 그 실종이 됐어요. 네. 그런 참변이 발생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그 역사적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홍 장군이 볼셰비키 측 공산당의 재판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총을 같이 쏴서 독립군을 죽였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까 최 교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뭐가 검증된 설이 없어요. 분분해요. 네, 그렇죠. 역사라는 건 200년 이상 지나야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200년이 지나도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 장군이 1962년에 박정희 정부에서도 건국 군장을 받고 19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 수훈의 대통령 건국 군장 대통령장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항일 독립투쟁 영웅을 너무 무슨 독립군을 쏴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으로 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까지 비화돼서 이 흉상을 옮기니마니까지 된 거는 유감인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요. 국방홍보원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까지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홍 장군 지우개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일단은 흉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네. 홍범도 장군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항일 독립운동가, 두 번째 공산주의자. 이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공산주의자가 있냐면 항일의 그 수단으로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남침한 공산주의자, 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그 홍범도 장군을 폄훼할 수는 없다. 이거는 제가 봐도 명백한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질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자의 흉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어색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그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고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항일 운동가로서는 길이 돼 그래도 육사에는 그 흉상이 있는 것이 과연 정확한 라이트 플레이스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독립기념관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을 기릴 만한 그런 좋은 장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으로 모셔가지고 공산주의자이셨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애쓴 분이다. 이렇게 기리면 될 건데 뭐 육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정치화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이런 역사 논쟁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공방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률성, 그런 역사공원 반드시 저지할 생각이고
정말 2번, 3번, 100번이라도 제가 직을 걸 각오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해왔던 그런 일이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 광주시 차원이든 하나도 부끄럽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보면요. 이 공방전이 여야 정쟁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광주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는 그 정일성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중공군에 가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걸 관광산업화하는 것,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했던 뭐 안 좋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저 사람의 행적이 잘 됐다라고 칭찬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해왔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아니면 그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면 그 공원에서 저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고 또 우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게 뭐 관광산업으로서 중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게 한 방법이라면 그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뭐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들을 어떤 약화시키거나 또는 미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